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수식을 뭐 유도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고 개념 위주로 공진이 뭘까? 과연 물체에서의 공진과 자, 전기 회로에서의 공진이 자, 뭐가 다를까?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고 얘네들이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진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전기 회로에서 공진 정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간단하죠. 허수부가 자, 0이 되는 각 주파수, 뭐 주파수도 좋고요. 자, 이 친구가 바로 공진, 뭐 각 주파수, 뭐 공진, 뭐 주파수, 뭐 다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책에서 물체 공진에 해당되는 정의를 전기 회로 공진을 하면서 살짝씩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체 공진과 전기 회로의 공진을 따로 설명해서 언급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배우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우리 물체 공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에서의 공진 현상. 두 번째, 그럼 전기 회로에서의 공진은 자, 뭐를 의미할까? AC 회로에서 자, 요 친구들 있죠. 자, RLC, 자, LC 회로 공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공진 주파수를 알아보았으면 고유 주파수를 알아봐야 되겠죠. 공진 주파수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고유 주파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공진 각 주파수, 그다음 고유 각 주파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주파수 관해서 3번, 4번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테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무감쇄, 자, 공진 주파수도 어떤 친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 그렇다면 전기 회로에서 주파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물체에서의 공진 현상입니다. 자, 이런 마천루가 있죠. 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런 마천루도 혹은 이런 스마트폰도 물체에는 각각 고유한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자, 어느 특정한 고유 주파수가 있을 테고, 선풍기 뭐든 다 좋습니다. 뭐 우주선, 뭐 통신 장비 다 좋아요. 뭐든 고유 주파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컵이 있을 때 외력이 없다. 자, 외력이 없는데 고유 주파수가 발현될 수 있을까요? 발현될 수가 없겠죠. 허나 컵은 1000Hz 고유 주파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컵의 고유 주파수 1000Hz는 보유하고 있으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고유 주파수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자, 허나 외력을 자, 500Hz로 가해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컵에. 그럼 컵의 고유 주파수는 현재 외력이 가해지든 가해지지 않든 1000Hz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력이 가해졌으므로 고유 주파수가 발현된다, 발현되지 않는다. 자,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외력이 가해지면 고유 주파수는 자, 발현된다. 단, 중요합니다. 고유 주파수는 물체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외력은 고유 주파수 발현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 고유 주파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희 이런 식 많이 보셨죠? 2차 회로에서 과도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하죠. 여기에서의 0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소자들의 특성으로 고유 주파수가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나 이 고유 주파수는 외력이 없다면 발현이 된다, 안 된다?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컵의 고유 주파수가 1000Hz지 않습니까? 외력을 1000Hz로 가해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컵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심하게 요동칩니다. 고유 주파수가 당연히 발현되었고 외력과 고유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공진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외력이 가해지면 고유 주파수는 발현된다. 단 고유 주파수는 물체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이 친구 보이시죠? 얘의 우변이 뭐죠? 0이죠. 즉 외력에 의해서 고유 주파수는 결정되지 않고 자, 물체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력은 고유 주파수 발현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 고유 주파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허나 외력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가 동일하다면 컵에 대단히 큰 진동 현상, 즉 공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공진 현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교각 보이시죠? 교각 고유 주파수랑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 외력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현재 어떻습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흔들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희 건물 보시면은 지진이 나면 자 지진파가 있죠. 그리고 건물에 고유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지진파와 건물 고유 주파수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설계를 누가 할까요? 건축구조 하시는 분들이 자 담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유리잔입니다. 자, 유리잔 고유 주파수, 자 그리고 유리잔에 가해지는 외력이 있겠죠. 이 둘이 같아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대단히 큰 진동이 발생하면서 컵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물에서의 공진 현상, 뭐 건물도 좋고 뭐 우주선, 통신 장비 뭐든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자 고유 주파수와 같은 공진 주파수를 가했을 때, 즉 여기서 공진 주파수가 뭐겠습니까? 자, 외력이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대단히 큰 진동 현상을 자 구조물에서의 공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기 회로에서의 공진 현상은 RLC 회로에서 여기에서 RLC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RLC 회로뿐만 아니라 R과 L 그리고 C가 자 복잡하게 섞여 있는 자 모든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RLC 회로에서 여기는 워터네요.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는 주파수를 가했을 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RLC 직렬 회로는 이 친구를 말합니다. 자, 공진 주파수를 가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 전류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병렬 RLC 회로에서는 전류가 가장 작은 특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두 친구들도 어떤 가정이 성립을 해야 된다?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는 주파수를 가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물체에서 공진 주파수란 외력에서 발생시키는 주파수 중에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허나 전기 회로에서 외력에서 발생시키는 주파수 중 자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 허수부를 자 0으로 만드는 주파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RLC 회로에서는 전류가 가장 크고 병렬 RLC 회로에서는 전류가 가장 작다라는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 주파수는 이러한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외력이 트리거 역할, 방아쇠 역할을 할지언정 나중에 발생하는 자 고유 주파수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유 주파수는 물체 또는 전기 회로가 갖는 고유한 주파수로 자 과도 상태에서 나타나며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력은 트리거 또는 시발점 역할만 담당하므로 물체 또는 전기 회로 자체로 결정되는 주파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유 각 주파수라고 하면 오메가 D로 결정이 됩니다. 자, 고유 각 주파수라고 하면 과도 상태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정상 상태가 여기 이 값이라고 하면 오버 댐핑은 어떻습니까? 진동은 하지 않고 느리게 정상 상태로 접근을 하는 친구를 말하죠. 크리티컬 댐핑은 어떻습니까? 진동은 하지 않고 오버 댐핑보다 좀 더 빠르게 정상 상태에 접근하는 친구를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 댐핑은 자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점차 감소해 가지고 정상 상태에 접근을 하는 친구를 자 언더 댐핑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고유 각 주파수는 자 언더 댐핑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2차 회로 방정식에 있죠. 우변이 0인 의미는 외력과 관계없이 소자 특성으로 고유 주파수가 자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결정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얘를 지워 주십시오. 자 그럼 전기 회로에서 공진은 바로 뭐를 의미할까요? 전기 회로에서 공진을 찾으려면 AC 전화번호를 걸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RLC 회로는 직렬 RLC 회로나 자 병렬 RLC 회로 뿐만 아니라 모든 RLC 회로를 자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AC 전원의 주파수를 가변시켜 가면서 임피던스 허수부가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라는 거죠.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0이 되므로 전원에서 나가는 전압과 전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도움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 허수부가 제로라면 자, 전압 전류는 동음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렬 RLC 회로 같은 경우에 자, 임피던스 토탈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허수부가 자, 0이 돼야 되겠죠. 공진 주파수라고 하면 그래서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LC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병렬 RLC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탈 어드미턴스를 자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자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얘가 된다라는 거죠. 자, LC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값이 이렇게 나오고 허수부가 0이 돼야 되니까 공진각 주파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자 공진 각 주파수, 뭐 주파수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는 자 주파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자, AC 전원을 걸어줘야 하고 주파수를 가변시킨다라는 거죠. 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제 고유 주파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고유 주파수. 고유 주파수는 오메가 D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뭐를 나타낸다? 무감쇄 공진 자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이 친구는 직렬 RLC 회로죠. 이 친구는 자 병렬 RLC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교류 전화번호를 달았고 여기는 전류원을 달았죠. 자, DC를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고유 상태는 외력이 뭐로 작용을 한다? 자, 트리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자 고유 상태를 구할 때는 외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 중요하지 않고 소자 특성으로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소자 특성. 그럼 이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따로 유도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변을 L로 나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하죠. 요 친구는 자 이러한 일반식을 만족하겠죠. 그럼 오메가 제로가 뭐가 됩니까? 루트 LC 분의 1이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얘랑 항상 같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회로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우연한 경우에만 같은 거예요. 오메가 D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빼준다라는 거죠. 이게 오메가 D예요. 그래서 아주 우연한 일치로 이 세 개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자, LC 회로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세 개가 같아요. 그리고 직렬 RLC 회로에서는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같은데 얘는 달라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는 자, 요 친구를 전부 다 따로따로 보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진 개념을 자, 여기 물체에서 잡고 넘어가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고유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는 같아야 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막상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매치가 안 되죠.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좀 숙지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알파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알파가 얘죠.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유 주파수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공진 주파수랑 다르죠. 자, 반드시 숙지를 하십시오. 자, 병렬 RLC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같은지 다른지. 달라요. LC 과도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공진 각 주파수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 제로 제곱이 자 LC 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 D 제곱은 자 이렇게 구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자, 이 상태에서 알파가 제로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J 루트 LC 분의 1이죠. 허수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런 파형을 갖겠죠. 쭉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LC 회로에서는 공진 주파수, 무감쇄 공진 주파수, 자 고유 주파수가 같다라는 거죠. 얘만 그래요, 얘만.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직렬 RLC 회로나 병렬 RLC 회로에서 고유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랑 달랐죠. 자, 반드시 자 숙지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자 공진 고유 주파수 관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기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와 자 고유 주파수는 자 LC 회로처럼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는 있으나 자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자 그 확률이 극히 자 희박하다라는 거죠. 이런 회로 문제에서 스위치가 꽝 하고 닫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특성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무감쇄 공진 주파수는 자 얘가 될 겁니다. 공진 주파수는 토탈 값에서
허수보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쭉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허수보를 자 제로로 만드는 공진 주파수는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 주파수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서 자 얘, 얘 그리고 얘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물체에서 공진 개념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LC 회로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혹은 아주 희박한 확률로 공진 주파수랑 자 고유 주파수가 같은 회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진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